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오늘 또 최고의 패널분들 모시고 최고의 시청자들과 함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똑같은 스튜디오인데 분위기가 왜 이리 달라요? 어떤 날은 좀 차분하고 어떤 날은 오늘은 허영규 많이. 의원님만 계시면 왠지 이렇게 업됩니다 분위기가 네. 막. 어제 보니까 네. 그렇게 하시더만 뭐. 안 그랬어요 어제. 어라차차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 네. 막 바람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태풍, 맞아요. 태풍의 눈, 생묘일이. 아니 근데 뭐가 안 아프세요? 아니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면 이게 그것도 맞는 사람이 있어요. 분위기를 치면 붙어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같이 이렇게 쳐보세요. 여기가 그래요. 제가 노영희 변호사 원래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거든요. 저 여인 뭐지? 어찌 이렇게 똑똑하지? 저 여인이 재판하고 있는데 뒤에서 방청객으로 앉아서 갔다가 그 재판 이기는 거 보고 내가 이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네. 네,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분들. 네, 서영경원님 어서 오세요. 네, 그 옆에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님. 아 요즘 본인 채널 엄청 컸어요. 네. 고발뉴스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스피스 덕분에 제가. 예. 그래요? 오야. 나이트 가운 이만희처럼 강미정 한번 해주실래요? 네. 이만뉴스. 이만뉴스. 아 이마뉴스. 네. 이상호의 마감 뉴스입니다. 아. 네, 강미정 조국혁신한 대변인 어서 오세요. 어서 와, 무슨 정말 미스 못하는 코리아들이 게 이렇게 인사하는 것 없어. 같은데요? 진짜. 너무 다르네. 멋진데요? 못하는 게 역시 없어요. 부모가 되니까 뭐를 해도 예쁘구나. 정말 기분 안 좋다. 조국혁신당이 아니고 네. 민주당이었다면 네. 훨씬 더 벌벌 날아다녔을 건데 조국혁신당 요즘 이런저런 쏘가리도 있다는 이야기를 다른 의원한테 들었어요. 이따가 한번 그 얘기 내보자. 박은정 의원 대선 후보 나가야 된다 이러다가 뭐 그만 뭐 정리되고 이러지 않았어요? 아 당원들이 지지자분들이 박은정 의원이 나가셔야 후보였으면 된다? 좋겠다라고 의견들을 많이 뭐 의원실이든 뭐 저한테든 줬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전히 그냥 취재 산에 파묻혀 지내는 정기현 대표 어서 오세요. 와 오늘 표정 관리하면서 말씀드려야겠는데 명태균이 오늘 나한테 이제 보내서 페이스북도 올렸더라고요. 1억 원 달라고. 1억 원을 달라고 고소를 해서 야, 내 재산이 많은 줄 아는구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본인이 무고죄로 가면 훨씬 더 많이 물어내야 될 텐데 야, 아니 벌써 올려버립니까 이렇게 오늘 또 부인이 특별하게 저한테 또 이렇게 자세하게 왜 당신이 고소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내용을 또 보냈어요. 네. 제가 이미 이제 고소를 한 거고요. 근데 부인의 말 중에 저기 보니까 넥스트 노영이라고 써 있네요. 예, 네. 마지막 말이 넥스트 노영이 이렇게 돼 있어서 왜 그런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유가 없어서 내가 너무 잘생겼나 이 생각도 좀 했고요.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하니까 제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된대요. 그래서 고소의 내용이 뭔지를 일단 먼저 좀 봐야죠. 보고 네. 그걸 가지고 저도 차근차근 잘 살펴서 좋게 이야기하면 각오하라, 나쁘게 얘기하면 정계환의 진짜 본 모습을 못 봤는데 뭐 이런 제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한 말씀만 덧붙이면 제가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코인팔이를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노영희 변호사가 우리 회사의 형편을 가장 잘 아는데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전혀 아닙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말 화이팅입니다. 네, 윤석열, 김건희를 빨리 그 수사 받게 해라 이런 취지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해보죠. 홍준표를 엄청나게 욕할 것 같았는데 홍준표가 뜨니까 갑자기 홍준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좀 하려고 이제 나중에 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꼬우면 힘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지금 남한테 그런 거 나를 왜 무슨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정기현 대표님. 우리 반성합시다. 근데 제가 참 명태균과 상대해야 될 만큼 제 처지가 참 그렇게 됐다니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이제 따져보겠습니다. 네, 종식시켜야 될 내란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명태균 씨 페이스북에 올라간 거 스픽스 정기현 대표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통해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외치며 돈벌이에 미쳐 가짜뉴스로 한 가정을 파탄시킨 스픽스 대표 정기환에게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넥스트는 노영이다 이랬는데 하세요. 일단 뭔지는 모르겠지만 보고서 저도
응당 제대로 된 대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걸 보고 전화가 몇 통 왔어요. 막 같이 돕겠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칼싸움이 아니고 패싸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거는 무고죄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에다가 이거 저 함부로 이제 말을 짓거리면 안 되죠. 당사자가 돼버리면 명태균 씨 조심하셔야겠네. 근데 웬만하면 안 다루려고 했는데 이제 저걸 하니까 시비 거는 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되고 역시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싶구나. 그래서 본인이 지금 나오자마자 홍준표 욕을 해야 되는데 홍준표를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 하나하나를 이제 홍 지장이 이미 우리가 드러난 거 외에도 범법 사실이 얼마나 있는지 명태균 나오면 그거 이제 드러낼 줄 알았는데 본인이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 거 잘 모를 거예요. 이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고소 좋아하다가 망합니다. 그런 맞습니다. 고소 좋아하다가 망해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괴롭히고 자극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저는 이제 저 그동안은 사실은 말을 잘 안 했는데 이제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무슨 이유로 저렇게 하는지 내가 한번 보고 정확하게 응징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엄청 도왔거든요. 아무런 그렇죠. 검정적 이런 것도 없이 찾아가서 상담해주고 공적 가치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만큼 알리자. 그래 당신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저 역시 비슷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워낙 공공하니까 좀 도움을 어떻게 주는 방법을 찾겠다. 스픽스가 좀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 진심으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윤석열과 같은 저런 괴물 정권이 했던 그 악행들을 드러내는 것으로 상당히 본인의 잘못을 저는 이제 좀 사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고 특히 나왔어. 왜냐면 검찰 수사도 일정 수준으로 낮춰버리고 검찰도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 이런 상황을 딱 보니까 바깥에 오니까 판을 주도할 수 있겠는데 홍준표를 띄워서 이준석도 보태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저 한덕수까지 합쳐서 판을 만들면 이길 수도 있겠는데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나정환님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힘내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양영진님도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이상호 기자에게 인사해달라 이렇게 얘기해 주네요. 왜? 네, 자, 이 타임에 우리 서영교 TV 한번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정기현 대표님이 좀 해주시죠. 예, 서영교 TV가요. 지금 구독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우리 보좌관 오셨으면 서영교 TV 박수 일단 먼저 한번 주세요. 자, 지금 몇 명입니까? 10만이 넘었습니다. 두 자릿수. 아니 10만이 넘어도 떡부터 돌려야 되지. 그렇습니까? 어젯밤에 10만이 왜냐하면 10만이 넘으면 이제 실버 플레이트가 도착합니다. 실버 플레이트 10만이요, 하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기다리시고 언박싱 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떡도 돌리고 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권 교체 99% 달성이지만 이제는 서영교 의원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많은 표 차이로 압도적으로 이기게 하느냐. 내란 세력이 준동 못할 정도의 압도적 표차를 만들겠다라는 일념으로 서영교 의원은 더 죽기 살기로 뛰고 있더라. 그러려면 스픽스 구독 취소하고 차라리 서영교 TV를 구독하자. 아닙니다. 라고까지 말을 해야 될 만큼. 제가 그렇게 오버할 필요는 어제 없어요. 스픽스를 보면서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자꾸 보게 되고 이래서 국민들이 보는구나. 이래서 세상은 바뀌었고 이 위기가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나오고 윤석열은 기어들어와서 스스로 파면당했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서영교 TV 구독 지금 안 하신 분들 구독하면서 들어오십시오. 구독해 주시면 서영교에게도 힘이 되지만 대한민국의 큰 힘이 된다. 서영교 TV 구독, 좋아요. 화이팅! 저도 서영교 의원님 하나 캐치프레이즈 후원 계좌 읽어드릴게요. 농협이고요. 301-010-78-7498-21 농협계좌 301-0108-7498-21입니다. 전화번호 문의는 784-8490입니다. 저기 이재명 대표 후원회가 하루 만에 다쳤잖아요. 30억이. 저는 우리 의원님 계좌도 거의 다 차지 않았을까요? 저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는 TV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의 활동들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사실 올해까지
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귀한 돈 귀한 곳에 다 쓰십시오. 네. 저희들은 그 후원보다는 열심히 뛰고 제 유튜브를 보면 오늘 윤석열과 어떻게 싸웠는지 김건희하고 어떻게 싸웠는지 지기현에게 어떻게 공개하게 했는지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가처분을 하게 요구했는지 등등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라고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아까 말씀처럼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뛰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좋습니다. 와 구독하고 왔습니다. 백기순 선생님 그리고 구독했습니다. MSS님 신용철님 구독했어요. 복도 많이 받으세요. 자 레몬트리님도 구독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왔으니까 지금 한 몇백 명이 구독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 방송 달려보시죠. 네, 완주님 또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전 대표 응원하는 슈퍼챗 보내셨고 조님도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홍규님께서도 5만 원이나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 자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원래 윤석열 재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문영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인하대인가요? 네, 여기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가의 길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는 200여 명의 학생에게 혼, 창, 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나는 왜 법률가가 되렸나를 끊임없이 생각해라. 이게 혼이다. 그다음에 독창적이고 적절한 것이라고 독창적이고 적절한 창에 대해서 내가 또 계속 연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고요. 소통을 의미하는 통, 막힌 것을 뚫고 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청의 자세와 자기 뜻을 밝히는 의사의 표현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 우리가 궁금했던 거죠. 최근 몇 달 동안에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관용과 자제가 매우 중요하다. 왜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탄핵 결정을 미루고 늦게 했고 선고 날짜를 늦게 지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게 되었느냐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궁금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궁금했어요. 네. 도대체 왜? 네. 자, 탄핵 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는 답을 찾을 수가 없고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을 했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현재까지 탄핵 소추하는 거는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지 않았다고 보고 반면에 비상계엄은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은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판결 선고를 할 때 이 야당에게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는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결정문에 그런 통합을 담기 위해서 다들 고민하고 논의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좀 뭐 말을 좀 듣기 어렵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여당과 야당 혹은 대통령과 이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민들이 어디까지 자신의 권한을 쓸 수 있는지 또 실제 그런 것들을 정말 자기 주제에 맞게 자기 권한에 맞게 권능에 맞게 제대로 썼는지를 먼저 고민을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것을 결정문으로 담으면서 통합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같이 주기 위해서 내가 많이 노력을 했다. 이게 현재 재판관들이 이렇게 결정문을 쓰고 선고하기가 늦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상황이었다. 늦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만큼 노력했고 제일 중요한 건 자제, 관용, 통합이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좀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기사 찾아서 읽어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아 이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아주 좋은데 말이 너무 어려워요. 좀 시원시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서영교 의원님 말씀이 전 쉬워서 더더구나 좋아요. 명쾌하게 샤우팅하시고 밝혀내지만 근데 사실 이 추임새가 중요하잖아요. 네. 추임새라는 건 사실 우리의 공감이거든. 맞습니다. 영화에서도 주인공 원샷보다 주변인들이 이렇게 표정이 사실은 감정선을 자극해오는데 어저께 최상목이 너무 미웠거든. 핸드폰 바꾼 거야. 근데 그쵸. 딱 그 추궁하는데 뒤에서 바꿨네 하는데 확신이 드는 거죠. 너무 시원하고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더 정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영교 의원님.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질의의 대부분을 제가 주도했어요. 네. 알아요. 주도했어요.
근데 박건네가 더 떴어. 바꿨네. 아니 저도 사실 아까 오기 전에 박건네 그걸 보면서 저도 제 건데도 제가 깜짝 놀라서 웃었어요. 바꿨네. 그러니까 어제는 그거였거든요. 최상모의 제일 중요한 건 이 A4 용지의 문건이잖아요. 네. 예비비를 마련해서 보고할 것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기획재정부 장과 1, 2, 3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예비비를 준비해서 보고할 것. 그럼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고할 사람은 누구가 있습니까? 윤석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 나한테 보고해 이런 거였고 두 번째는 국회에서 쓰는 돈 아무것도 주지 마.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다른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 돈 만들어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본을 사실 우리는 이렇게 화면이나 이런 걸로 봤지. 그래서 우리 보좌진에게 원본하고 똑같이 만들어.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키웠더니 딱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정확하게 하셨네요. 딱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딱 넣은 거죠. 그게 이거예요. 이만한 종인데 제가 그래서 들은 거죠. 제 직전에 지리한 국힘에서 쪽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인대 차관보 어떻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기획재정부 장관이 준 게 이렇게 접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한 번 더 접어서. 이렇게 접어가지고요. 주머니였습니다. 잘 안 들어가는데 억지로 끼워놓더라고요. 네. 그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끗한 원본 딱 들어서 이게 최상모, 쪽지예요. 이게 쪽지입니까? 네. 저는 쪽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쪽지예요? 저는 쪽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A4용 네, 저희 포스트잇. 포스트잇 네. 하나 갖고 와라 해서 들고 이게 쪽지예요? 이게 쪽지예요? 대답을 못하고 네. 네,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보셨군요. 이게 쪽지예요? 받을 땐 쪽지로 받았습니다. 이런 당시에는 게 쪽지예요? 이런 게 쪽지예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A4 용지 이런 거 놓고 쪽지라고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지시 문건이지 당연히 사퇴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저는 곧 사퇴합니다. 그래도 그 곧이 동안에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닙니까? 자, 최상목 전 권한대행 그 핸드폰 바꾼 날짜를 조금 보니까 핸드폰만 바꾼 게 아니고 이분은 전화번호까지 바꿔놓고 전화번호도. 자기 잊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2024년 12월 3일에 계엄이 선고됐는데 7일날 휴대폰을 교체합니다. 그리고 1월 2일날 전화번호를 아예 바꿔버립니다. 저 사이에 12월 7일부터 1월 2일 사이에 있었던 일은 실질적으로 그 윤석열 탄핵이 가결이 되어서 탄핵 소추가 가결돼서 이제 중간에 한덕수 대행이 잠깐 대행을 했었고 그 뒤를 이어서 본인이 대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2월 7일 날 왜 휴대폰을 교체했을까? 근데 왜 그걸 자기는 잊어버리고 아니라고 했을까? 왜 모른다 그랬을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고요. 게다가 핸드폰은요. 2024년 6월 달에 한번 바꿨더라고요. 삼성으로. 그래놓고 지금 6개월 만에 휴대폰을 다시 교체한 거거든요. 삼성 핸드폰 3년, 4년 써져 문제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왜 바꿨을까 그랬더니 고장이 나서 바꾼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계엄 이후인지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기간에 남은 폰을 교체도 했는데 수리도 안 나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 삼성 핸드폰은 6개월마다 바꿔야 되는 핸드폰인가? 그러게요. 삼성 측에서 저거 소송 제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실제로 고장났다고 서비스 그러니까. 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고장이 없는데 고장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국제적인 삼성 핸드폰의 공신력 추락과 연결됩니다. 브랜드 이미지 하락입니다. 네. 네, 의원님. 휴대폰 고장 난 적 있으세요? 아니 고장 나면 액정 같은 거 내가 떨어뜨려 갖고 깨지는 거. 액정이 깨지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고장 난 적 있냐. 저는 이제 이 핸드폰을 바꾸는 게 나중에 뭐 좀 느려져서 이제 한 2년 됐으니 바꾸란 신호다. 이렇게 해서 바꾸긴 하지만 고장이 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 말씀처럼 떨어뜨려 깨지는 거 말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바꿨죠? 그랬더니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고장이 나요? 아니 여기 지금 핸드폰 고장 나본 사람 있어요? 고장이 어떻게 났어요? 라고 물었더니 먹통이 됐습니다. 그러는 거지. 먹통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삼성 핸드폰이 6개월 만에 먹통이 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게 최상목에게 오는 사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당신은 다 거짓말이고 위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끝냈어. 그랬더니 정청래 위원장이 바로 당신 정말 너무하는군요. 대한민국 삼성을 뭘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게. 아니 근데 최상목 이분은 뭔가 접히는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해서 서영교 의원님께 하나 이르자면 이렇게 접었다고 했다 그러는데 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었다고 맞아. 했습니다.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 증언인 거예요. 그리고 이번 것도 갤럭시 S24에서 울트라 그 쓰다가 갤럭시 Z 폴드 6로 바꿨기 때문에 그 핸드폰이 접혀요. 맞아. 그러니까 접을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최전목이다. 이렇게 명칭을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빨리 접어야 됩니다. 근데 왜 근데 계획을 빨리 접어라. 접어야 되는 거 좋네요. 근데 좀 전에 네. 질문에서 최상목 장관 빨리 접어야 됩니다. 장관이 왜 자기 곧 그만둘 거라고 그래요? 정권이 임기가, 바뀌니까 임기가. 그만두는 거죠. 아. 50일 남았으니까. 그리고 어제가 탄핵하는 날이잖아요. 탄핵 청문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탄핵 시킨다고 열심히 청문회를 했는데 탄핵을 약간 유보를 하는 듯한 제스처가 이제 지도부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분노가 생겨서 탄핵해야 돼. 그래서 간사부터 정청래 위원장까지 다 설득하러 다녔죠. 그랬더니 전부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다 탄핵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어떻든 대선을 앞두고 조금 보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의 이야기를 확실히 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탄핵이라고 확실히 전하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오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탄핵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아까 탄핵의 정도가 지나치냐 안 지나치냐 거기서 일정 정도 절제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국가적 이익이 윤석열 파면함으로써 오는 손실보다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파면해서 나라가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안 나아졌습니까? 나아졌죠. 1. 2. 김용현 국방부 장관 그만두고 구속시키면 나라가 불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속시키고 나니까 나라가 더 안정화가 되네요. 안정됐다. 3. 이상민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 저희가 탄핵시키고 법적 조치 취하려고 했더니 그만뒀잖아요. 네. 행안부 장관 그만둬서 행안부와 행정적 제도가 고기동 차관으로 인해서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네. 너무 잘 되고 있다. 이 수도 없이 많은 사례가 있어서 이 최상목은 정리시켜야 대한민국 경제가 네. 산다.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최상목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경제 장애물이다. 네. 오늘 막 주식 같은 게 이제 정책 발표할 때마다 막 급등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오늘 낮에 제가 이제 월세방 제가 이제 연장한다고 이렇게 도장 찍으러 갔는데 거기 부동산 중개하시는 소장님이 제 고향도 물어봐 충청도 분이시래요. 요즘 이재명을 보면 제2의 정조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제2의 정조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계획을 바라면 이재명을 통해서 생길 거다. 혹시 당원이세요? 하니까 당원 아니래요. 자기 요즘 동네 모임 가면 진짜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재명에 대해서 막 욕하던 사람들에 대한 것은 싹 빠지고 이제 정조처럼 개혁할 거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조심하세요. 이러면 분명히 이재명 빠인 줄 아는데 자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와, 그 이야기 듣고 지금 민심이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는지 계시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할 그리고 자기 주변에서 윤석열 칭찬하는 사람 본 적 없는데 어떻게 해서 여론조사가 저렇게 나오느냐 계속 의심하고 체크해 보세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민심이다. 예. 최근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씨는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는데 꽃다발을 준 주민이 있어가지고 놀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김태효 씨의 모친이었대요. 김태효 씨의 모친이 김태효가 누굽니까? 아크로비스타에 사는데 윤석열 밑에 있던 그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호놀룰루 맞습니다. 브리핑했던 이런 국가안보실- 위장의 거짓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니. 국가안보실 1차장의 모친. 나라 팔아먹은 네. 게다가 현수막도 그때 우리가 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뭐 수고하셨다 환영한다. 그것도 역시 이 모친이 간부로 있는 아파트 동대표단이 준비한 거였다. 대통령 내입은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JTBC 취재 결과 꽃을 건넨 사람은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모친 배모 씨였더라. 배 씨는 12기 동대표단 감사를 맡고 있는데 이 현수막을 아마 자의적으로 조금 설치를 했나 봐요. 그래서 현수막 철거하라는 항의가 또 엄청 났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윤석열 재판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지기현 부장판사가 처음에는 윤석열 재판 언론 공개 생중계 불허하고 뭐 직업도 자기가 다 무직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라 예우해주고 그러다가 재판하는 동안에 오히려 피고인한테 야단맞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정기현 대표님 취재한 것 좀 알려주시죠. 윤석열 93분 동안 떠드는 것에서 완전히 기겁을 했고 이러다가는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피의자에 대해서 원래 약간 호감 있게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고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스타일인데 맞아요. 그 전에 지금 구속 취소하고 나서도 공격을 엄청 받았는데 이번에도 자기 나름의 소신과 원칙대로 했는데 윤석열 하는 거 보고는 완전히 생각이 뒤집어졌고 그 장면을 목격했던 수없이 많은 진 판사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청하고 받아주고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우 적극적으로 재판을 할 것이다.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만약 윤석열이 한 번 더 나와서 판사를 모독하거나 또는 법정을 윤석열 마음대로 뒤흔들 경우에는 그냥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본인의 원칙이 훼손된 것들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너무 지기현 부장판사를 공격 일변도로는 하지 마라. 판사도 사람이다. 이런 조언을 누군가 저한테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제 저렇게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한 지나친 예우, 지나친 특혜 이런 거는 이제 점점 삼가하실 예정이신가 보네요. 그렇죠. 이제 원리 원칙대로 재판을 진행할 것이고 네. 여기에 이제 윤석열이 그러면 태도를 바꿀 거냐 말 거냐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결론을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스타일로 보면 계속 저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두세 번 안 넘어가서 대형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재구속이다. 그러면 구속시킬 가능성도 있어요? 있다고 재판부가? 지금 전망하더라고요. 저한테 말씀 주신 두 분은. 그리고 본인이 지금 재구속시켜야죠. 너무 억울해하고 있고 또 여기서 본인은 지기현 부장을 말하는 지기현 부장 거죠? 판사가 억울해하면서 하소연도 하고 있다. 뭐가 억울하대요 우리 지기현 부장? 자기는 원리 원칙대로 하면서 피의자를 좀 존중해주는 이런 스탠스였는데 물론 그 말을 100% 믿을 이유는 아니고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불만을 그리고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원리 원칙대로 재판을 진행한다라는 쪽으로 가니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죠. 윤석열이 포토라인에 어떻게 서며 들어가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이며 재판장이 내부에서 어떤 진행을 할 것인지를 보면 이제 방향이 결론 날 것이다라고 봅니다. 뭐 믿음이 가시. 나도 하는 거 보고요. 근데 우리가 반대 용서는 제가 못할 됐다니까 거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 저는 포토라인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압박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지기현이 결국은 지도 사람이니까 여론의 어떤 그 무서움을 실감했겠죠. 제가 모르긴 몰라도 자기 뭐 술 좋아하니까 술 먹다 옆에서 지기현 욕하는 거 들었을 겁니다. 그런 게 사실 여론이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여론의 압박을 좀 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고를 드리는데 일단 과거에는 이제 그 법조 간사단에서 뭐 영상 찍고 그런 걸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 영상 기자협회라는 데서 합니다. 근데 한국 영상 기자협회가 거의 오랜만에 성명서를 제출한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 전날 보통 주요 사건 같은 경우도 전날 이제 촬영 신청을 하면 허가를 통상적으로 해줬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이게 좀 중요한 사건이라서 그 전주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했고 월요일 날 재판이니까 충분히 될 줄 알았는데 지기현이가 허가를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영상기자협회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성명서를 작성해서 발표했는데 뭐 그 과정에 고발뉴스나 제가 아주 타이트하게 개입한 것만은 아니다.
조언을 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12시에 직접 라이브로 통화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그쪽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의사를 밝혔죠. 근데 제가 듣기에는 지규현 판사가 과거부터 좀 살가운 성향이라서 동료나 선배들한테 좀 뭐랄까요, 애교가 많았달까요? 그리고 흥이 좀 많고, 보통 판사들이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브리핑도 하고 하는데 판사의 경우에는 브리핑 자체 혹은 기사에다 인터뷰하는 일들이 좀 없대요. 근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를 엉덩이가 작고 예쁜 나 같은 여자, 이런 첫 대목을 저걸 쓴다는 건 본인의 이미지를 저걸로 표현한다는 거잖아요. 밝고 경쾌한 이미지. 그래서 판사로서 인터뷰 저 정도 할 정도면 아마 여론이나 언론에 자기가 어떻게 비춰질지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일 것 같아요. 사실 공보 판사 비슷한 역할도 했었어요. 법원행정처에 있을 때, 영관으로 있을 때. 그런데 여하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영상기자협회에서 강력하게 어필을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재판에서는 풀단이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지상파 둘, 종편 둘, 외신 하나, 인터넷 하나, 스틸 셋 해가지고 이제 재판 시작하기 전에 촬영이 가능한 상황이 됐고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지기현이가 결정하는 사안이야. 지기현이 밀려서 한 거고 남은 거는 이제 지하로 들어간 거 있잖아요. 포토존에 안 세운 거. 그거는 법원행정처 소관이고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 고법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요 사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서영교 의원님께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준엄하게. 제가요? 네. 사실은 저도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번에 알아봤죠. 그래서 법원 그 재판정 안에 거는 지기현의 영역이고 말씀처럼 그 지하로 두더지처럼 숨어서 들어가게 하는 거는 법원 행정처의 영역이에요. 그럼 그동안 지기현 문제 있었어요. 그럼요. 문제 있고 그동안 자기가 원칙적으로 하고 피의자에게 조금 유리하게 아니죠. 내란범이에요. 내란범을 구속을 7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일로 정리하는 구속 나를 시간으로 정리해서 풀어줬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놓고 내가 조금 원칙적으로 뭔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잘못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사과하고 이것을 바꿔야지 되는 게 맞다. 그런데 제가 이제 들은 것으로는 여러 판사들이랑 요거에 대해서 원래 풀어줄 때 그 날로 하냐 시간으로 하냐 이렇게 논의를 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랑 쌀 때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으로 해서 이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거죠. 저는 판사 지기현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저는 그거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다. 판사가 잘못되면 그 판사에 대해서 잘못된 벌칙을 세우는 게 법원 행정처이기도 하고 또 국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 상황, 그렇지만 재판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우선 그 재판부로 보냈습니다. 국회의원 서영교실에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이거 왜 공개하지 않느냐. 그동안 이렇게 하더니 공개도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명박 때도 박근혜 때도 공익적 이익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공개했다. 그리고 생중계했다. 그러니 해야 된다라고 질의서를 넣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법원행정처는 다르잖아요. 그동안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기현 판사가 시간으로 개선해서 구속 취소했지만 이거 검찰이 즉시 항고하세요. 즉시 항고 시간 남았잖아요. 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원은 생각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법원이 지하로 들어가게 하고 포토라인에 안 쓰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누가 하는지 몰랐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알아보니까 두 영역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원 쪽에다가도 질의서를 넣었죠. 이렇게 하면 법원 안 되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넣었는데 우선 재판부는 공개하겠다라고 그러나 생중계가 안 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생중계가 뭐 그전 정도까지만은 해야 돼. 근데 이명박과 박근혜가 내란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두환 뭐 노태우 때 다 생중계 됐잖아요. 내란 사범은 저는 다 생중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생중계 하는 게 맞지. 찔끔 공개? 풀로 와갖고 찔끔 공개? 그것도 녹화로? 안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제가 이제 다시 법원에서 아직 답변 안 왔냐 할 때 아직 답변이 안 왔더라고요. 법원 답변을 제가 내일까지 다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좀 전에 우리 PD가 올려준 우리 지기현 부장판사의 인터뷰 한번 올려서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보겠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 저 인터뷰가 언제적 것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사회 잘 보는 법원의 판사이다. 자기 자신을 이제 설명하는 건데요. 엉덩이가 작고 예쁜 나 같은 여자 뭐 이런 말로 시작을 해요. 갸르상 흉내를 똑같이 내는 개그맨보다 더 개그맨 같은 수원지방법원 지기현 판사. 그의 포복절도할 개그와 프로급 사회 솜씨는 법원에서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물론 취재진도 여기에 두말 없이 두 표를 찍겠다. 그의 입담은 아무리 봐도 타고난 것 같은데 기어코 그는 손사래를 치며 부정한다. 저는요 어릴 때 아주 내성적이었어요. 어머니는 입에 곰팡이가 필 정도로 말이 없는 아들이 내심 걱정이셨는지 웅변학원을 보내셨습니다. 1년 정도를 다녔는데 오히려 그 부작용으로 말이 많고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열린 아들의 입을 막으려고 이번에는 웅변학원을 끊고 서예학원을 보냈죠. 그 덕에 서예를 6년이나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격과 잘 맞았기에 서예학원이 가능하지 않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외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는 그렇지 않다. 만화 원서와 비디오 게임을 모으는 게 취미다. 현재 4천여 권의 원서와 800여 개의 게임을 소장하고 있을 만큼 한 곳에 집착도 강하다. 뭐 이런 하여튼 이제 다른 판사하고 좀 다른 그런 판사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걸 설명을 좀 하는데요. 어쨌든 부장님 다 이해를 하고 좋고요. 예, 부장님께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해주시는 거, 인간관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다 아니까 그것과 별개로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내란죄의 수괴 우두머리에 대한 재판은 모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원칙을 지켜주시면 저희들도 걱정 안 하겠다. 하도 구속 취소의 트라우마가 커서 저희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와중에 당당하게 혜경님, 우리 강혜경님이 5만 원이라도 보내주셨어요. 정기현 대표님, 노영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랬었는데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화이팅입니다. 네.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면 구속 취소는 범죄예요, 범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곧 돌아봐야 돼요. 자기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그렇죠. 어떤 일을 했는지를. 그리고 내란 행위, 비상계엄, 헌재가 다 40대0으로 파면시킨 그 사람을 지금 재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라고 하는 것을 그 지기현 판사는 보고 지금 그것을 모두 되돌리는 방법은 1. 직권 구속입니다. 네. 직권 구속 당장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직권 구속하려면 또 이제 사유가 요건이 좀 맞아야 되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구속 취소를 해준 거는 구속을 할 사유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 구속 취소를 해준 거거든요. 구속을 할 사유가 없어졌다. 그런데 구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인멸과 도주예요. 네. 근데 이미 이 사람은 아크로비스타로 돌아와 버렸어요. 네.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겠냐고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권으로 구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사유나 요건 부분에 있어서 아마 헤매야 될 것 같고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직권 구속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을 때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래 구속의 사유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이고요. 네네. 이 사람을 지금 구속 취소시킨 상태에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 사람을 구속시킬 수 있는 사람은 판사입니다. 내가 구속 취소했던 것 이거 보니 지금 사건이 중대해.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하는 행위들을 보니까 안 되겠어. 다시 구속시켜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게 직권 구속이라서 도주로와 증거인멸과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직권 구속이 맞다. 그래서 정교한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 윤석열 와서 첫 재판에서 하는 행위와 발언과 이 모든 것을 보니 윤석열에게 완전히 되치기 당한 거고 질렸다. 이 사람 안 되겠네 라고 판단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돼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직권 구속시킬 만큼의 그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겠죠. 저는 이거 아주 그 사이의 변화는 저는 헌법재판소가 8대0, 40대0 때렸다고 생각하고. 자, 네. 수없이 많은 증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법정에 와서 93분 동안 그것도 2차례에 걸쳐 나눠가지고 저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증거인멸의 의도가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거를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을 통하지도 않고 지가 혼자 나와서 떠드는데
93분을 떠드는 걸 보고 기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내용 자체를 수없이 많은 거짓을 계속 거기서 발언한다라는 것으로 충분히 맞습니다. 구속시킬 수 있다. 이것은 구속 사유다. 증거인멸의 의도가 명확하다. 피의자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번에 한 번 더 만약 그렇게 한다. 가서 한번 태도를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사유 증거인멸의 도주우려를 넘어서서 직권구속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고 그래서 직권으로 구속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 판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재구속의 사유라고 하는 건 검찰이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새로운 증거가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그 서버 뭐죠 비아폰 서버 기록 삭제라고 하는 새로운 증거와 노상원 수첩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현백이라든지 외환의 증거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 검찰은 이를 재구속시켜라. 이게 이제 저희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재구속 사유를 저희가 만들어서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직권구속을 저는 약간 내용 조금 의견이 다른데 우선 형사소송법상 동일범죄로 관련자를 재구속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불구속 상태에 있던 사람을 판사가 보기에 이제 잘못됐다 해서 구속을 시키는 게 직권구속인데 이 사람은 구속돼 있던 거를 자기가 풀어줬잖아요, 이분이. 그러면 자기가 풀어줘놓고 다시 구속을 시킬 수가 있느냐 이제 이 문제가 하나. 저희가 그게 처음에 풀어줬을 때 다 검토한 겁니다. 이 사람을 구속했는데 풀어줬어. 어떻게 구속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풀어주는 것에서 바꾸려면 방법이 두 가지다. 그게 현재 판사가 직권으로 구속시키는 거다. 내가 이거 다시 구속시킬래? 너 보니까 안 되겠어.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은 걸로는 안 되니까 새로운 사실이 나온 거죠. 그게 영현백, 그 다음에 노상원 수첩, 그리고 또 비아폰 기록 삭제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구속 사유로 재구속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것은 다른 사건으로 검찰이 예를 들면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뭐 외환죄라든가 이런 걸 다시 들어가지고 구속을 다시 신청해서 구속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재구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그렇게 되면 특검에서 그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또 하기가 어려워져요. 이미 만약에 그걸로 해가지고 기소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래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법적인 검토를 해놓은 것이라서 어쨌든 한 번 더. 그리고 저는 그래서 특검을 하고 특검에서 다시 구속시키는 방안을 생각하는 게 맞다고. 자, 그 방안도 있고 지금 법정에서 예를 들어 판사 상대로 저렇게 모독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법정 모독이라는 게 있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그날 제지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리고 법원에서는 법정 안에서 재판하면 누굴 통해서 얘기를 해요. 또 본인에게 질문의 기회가 가지 않으면 당연히 법률 대리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다 하는 것인데 자기가 혼자 80분, 90분씩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될 경우에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도 국민들이 야 판사 왜 그렇게 해? 라고 하면 구속 안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그 항소심이나 대법 판결 이후에 판사가 직권으로 구속할 가능성이 있고 그랬던 사례들이 많고 윤석열의 경우에는 나와서 하는 본인은 이제 대통령이 아니니까 대국민 담화라고 할 수 없지만 국민을 향해서 메시지를 낼 때 청년이나 극우들에 대해서 선동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판사가 판단했을 때 뭔가 2차로 사고가 일어날 것 같아라는 건 개인이 판단해서 구속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일단 뭐 지기현 부장이 지금 우리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다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라고 지금 보고요. 앞으로 진행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뉴스타파 기자를 폭행하면서 그 뉴스타파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인 발언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홍준표 후보도 오마이뉴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요거 싱크도 보겠습니다. 적재적인 언론이죠. 결국은 지금 최근에 나오는 보도들은 뭐 후보님께서는 대납 아니고 본납이라고 규정하긴 하셨지만 우리한테 적대적인 언론들은 사실상 이재명 후보한테 가서 이것부터 물어야 돼요. 범죄자가 대선 출마하면 되냐? 그런 거 물어봐야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거는 일체 함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명태균이나 자꾸 그런 식으로 시비를 거니까 오마이뉴스가 좌우갖고 경론지라면 가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나? 그렇게 물어보는 게 그게 순서 아니겠어요? 거기 가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저게 무슨 말이죠?
저런 걸 보고 말이야 글이야 뭐야 이게 선동질 저런 따위 수준의 선동질이 어디 있어요? 그나마 저거는 약과예요. 뉴스타파 기자는 아예 그냥 뉴스타파야? 그러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냥 아예. 근데 워낙 저 내용이 오늘 거칠어서 사실 좀 잘랐네요. 우리 PD도 차마 기자가 직접 듣기 어려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 홍준표가 어느 순간입니까 이재명 같이 정치해야 된다고 대구시장실에서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담소 나눴던 기억이 좀 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랬군요. 그래 그때 윤석열 기분 나쁘라고 이재명을 또 불러서 한참 재판이고 억울하게 수사받고 있는데 본인이 이거를 좀 동정하거나 이해하는 것처럼 해서 대구시장실에 앉아서 윤석열 보라는 듯이 두 사람이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했잖아요. 지금 저렇게 앞뒤 바뀌고 있는데 명태균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오늘 제가 본인이 출마했던 그 시점에 2022년도 대구시장 선거 때 출마자 두 사람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홍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두고 봅시다. 명의 안 싸우니까 누가 싸요? 명태균 내 이야기 잘 들으세요. 본인 싸우세요. 약속을 몇 번 했어요. 나오면 홍준표하고 싸운다고 했고 홍준표만큼은 본인이 어쨌든 시집 이유를 가리겠다고 했지. 근데 명태균 당신 안 싸우고 날 고소했잖아. 내가 당신 대신에 명태균 대신에 홍준표와 싸워 드릴 테니까 그때 사실이면 박수 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저렇게 혹세무민을 하고 있고 철판을 깔아도 어떻게 저렇게 철판을 깔 수 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은 제가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저런 방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거나 국민을 얕잡아보거나 기자들을 저렇게 오마이뉴스가 누구 편이어서 언론사가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 저 사람은 조선일보한테 가서 너희는 이 사람 편이니까 이게 말이 성립이 됩니까? 성향과 경향은 가질 수 있지. 그러나 본질적으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이재명한테 가서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으라고요? 그걸 당신한테 직접 물어야 되는 질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제가 직권 구성 얘기를 했더니 대부분 99%의 댓글들이 저를 막 욕하는 댓글들이 많네요. 매우 놀랐는데 아마도 이게 결국은 직위원 부장의 그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다들 불만들이 많고 너무 놀라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노영희 변호사는 진짜 똑똑해요. 그래서 제가 재판장에서 저는 그 뒤에 재판 보러 간 거예요. 그게 몇 년 전입니까?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이에요. 가서 앉아 있는데 와 재판정에서 그 검사들의 잘못된 걸 촥촥촥 정리해서 판을 정리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유죄 받아야 될 우리 당의 아주 중요한 사람을 무죄를 받아내는 변호사가 노영희 변호사예요. 그 사람을 얘기해도 됩니까? 그분이 누구였냐면 박지원 대표님.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정권에서 박지원 대표 우리 당 원내대표였단 말이에요. 거길 잡아서 흔들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당의 원내대표를 그때 중수부가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잡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제대로 수사받겠다. 그래서 수사받으면서 재판정에 이제 가서 보고 있는데 야 너무 신기한 건 이 일정을 쫙 얘기했는데 이 검사가 돈을 언제 어느 시간에 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일정을 다 찾아서 비행기 속에 있는 걸 딱 찾아하고 던져버려요. 비행기 타고 오는데 돈 줬다는 그 시간에 비행기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개가 생겨가지고 무죄로 나오는데 그거를 해낸 작은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노영이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민망하니까 이제. 아이고 박수 한번 드리세요. 제가 사실은 지켜보고 있으면서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법사위원이 되고 그때 법사위원이 돼서 대한변협에 갔는데 노영희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네, 가장 안 좋은 경우의 수까지 다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법률가인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노 변호사님. 네, 우리 패널들 역시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감사드리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 폭행 후에 나도 고소장 내겠다 이런 발언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목적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이리 오세요. 아니 이렇게 국민께 죄송하다는 현수막을 붙이지 않. 사과 전치 2주 나왔대요. 고소장 제출했다고 하는데 혹시 사과하실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대표님? 나도 고소장 낼 거예요. 그 찌라시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MBC로만 합시다.
MBC 잘한다. 아유 정말. 아니 이 말 중에 뉴스타파도 아닌데 MBC가 와서 왜 이래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진짜. 야 너희들끼리 다 편먹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손목 보면은 저기 지금 분명히 상처가 났지 않습니까? 저 손목이 여기에 상처가 나고요. 네. 내가 다시 봤는데 여기도 상처가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2군데를 다 찍었거든요. 네, 2군데가 상처가 있고 여자 손목을 잡아서 얼마나 세게 잡으면 상처가 저렇게 나겠어요. 뼈 안에도 손목 잡아서 상처가 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잡았으면 저랬을까요? 세상에. 큰 손으로 잡아서 잡아 끌잖아요. 네, 폭력입니다. 완전한 폭력이고 언어 폭력이고 모든 폭력이죠. 같은 하늘 아래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생각이 다르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논쟁도 할 수 있고 상대를 때로는 감정을 상할 정도로 비난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선이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해서 질질 끌고 가잖아요. 제가 이제 표현을 질질하면 내가 언제 질질 끌고 갔나라고 하겠지만 질질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상처까지 났잖아요. 그러면 정말 상처 입은 분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분도 잘못한 겁니다. 저도 그분에 대응해서 저도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하지 않고 나도 고소할 거예요. 라면 저 폭력적인 행위를 해놓고 나서 나도 고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니까 너 한번 내하고 붙어봐. 법원 가서 따져보자. 누가 이기는지 볼래? 뭐 이런 식으로 나가서 시비를 거는 것은 이게 국회의원이다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정권 정치인들의 전반적인 그 태도 정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거 뭐냐면 그 너희들 탄핵 자꾸 해? 계엄할 거야. 이거 똑같은 거예요.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뭐 자기 싫은 질문을 하면 뭐 아이 그만합시다. 봐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어. 보통은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계엄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권성동 씨가 그 술판 버리는 거 있어요. 옛날에 뭐 저 당 행사할 때 요거. 아 성희롱 있었던 때인가요? 아니 그거는 이제 선거 때고 요거는 아마 그 자기 전당대회 때인가 아마 수혜가 나가 이랬는데 그 전당대회에서 연찬회를 했는데 1박 2일로 대전인가 어디 거길 거예요. 술 안 먹기로 한 건데 술 먹으면서 기자들 앞에 노래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을 저렇게 그냥 만만하게 생각하고 왔는데 뉴스타파 기자가 와서 이제 아픈 질문을 하니까 저렇게 이제 막 격발한 거거든. 그러니까 평상시 기자들도 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입안의 혀처럼 기자들이 놀다 보니까 만만해서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취재하는 기자에 대해서 저렇게 폭행을 할 정도로 우리 취재 문화가 물러졌다. 동시에 또 하나 저는 이 이면에서 저는 기자니까 기자 사회를 계속 보고 있는데 기자협회는 뉴스타파가 이제 소속이 돼 있으니까 언론 노조랑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본 거는 한국 여기자협회야. 근데 여기자협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검색해봐도 아무런 입장이 없어요. 그래요? 이게 뭡니까? 이를테면 저는 지난번에 장제원 이른바 그 성폭력 사건 때도 소위 말하면 여성계가 너무나 조용하잖아요. 나중에 마지못해서 한두 단체에서 입장 나오고 왜 이렇게 어떤 여성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선택적인지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면 여성 기관이나 단체라고 하는 곳들이 이번에 똑같이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러고요. 다음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했는데 뭐 어제 10시간 정도 대치했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니 파면된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도 없는 곳인데 왜 압수수색을 못하게 하는가 이상하다고 봤는데 알고 봤더니 정진석 실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이 이걸 막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 상황이 도대체가? 그러니까 불승낙 사유서를 본인들이 직접 제출을 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내세워서 영장의 집행을 막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지 첫 번째 해주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책임자의 성락이 있어야 된다는 이 부분도 책임자가 누구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 책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압수수색 들어가면 경호처의 책임자가 누굽니까? 한덕수가 책임입니까? 아니면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책임입니까? 이것도 애매모호하니까 자기들이 책임자인데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두 사람이 없더라도 그러면 경호본부장도 이제 책임자니까 안 해준다라고 하면 이 형사소송 뭐 110조와 111조를 자 악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것이었고 이번에 경찰이 어제 아침에 이제 들어갔을 때는 뭔가 이제 돌파해서 아 열어주구나
라고 했는데 의외로 안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태클을 걸고 있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을 것이다. 내부에서 정말로 소위 말하는 김건희 라인이나 김성훈 라인이 아주 강고하게 스크럼을 짜고 막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부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딱 반을 지금 반으로 나뉘더라고요. 그렇지 않다. 경호처는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동조 여론과 저희들처럼 아니다. 저 분명히 내부에 세력이 있다. 조직적으로 내란 세력이 준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좀 충돌하는 것 같아서 제 취재원한테 사실 좀 미안하긴 미안하더라고요. 질문을 계속 하니까 약간 동조나 옹호하는 쪽의 의견도 나오고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이런 흐름들이 좀 읽혀져서 이게 뭐냐라는 좀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를 압수수색하면 본인들에게 뭔가 불리하다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이렇게 그렇죠. 했겠죠. 예. 우선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이 사람들이 지금 내놓을 내용이 아닙니다. 그 국가의 안보 관련한 내용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 국가의 기관의 장이 이것을 안 된다라고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아주 중대한 사유일 경우에는 이거 그래서 윤석열이 안 된다고 해도 사실은 압수수색이 가능한 거였어요. 그때도. 그렇죠. 왜냐하면 다만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이 파면된 상태예요. 그럼 이 기관의 장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안보와 이런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 범죄를 압수수색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고민이 된 건 그런 거였습니다. 처음에 경찰이 그 공수처와 함께 윤석열을 잡으러 갔을 때 갔다가 약간 저항에 당황하면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때 지도부가 있습니다. 공수처 차장과 그 다음에 그 공수처장이 이 부분에서 힘을 안 실어준 거예요. 돌아오게 한 거예요. 제가 직접 전화도 했는데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수처에 가서 세게 3박 4일을 갔어요. 그때 밤 11시까지. 그러면서 그 공수처도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았죠. 네. 그러면서 경찰하고 준비를 잘해서 법적인 문제 없게 잘 준비해가지고 거대하게 가서 압수수색 해오잖아요. 그럼 이번도 마찬가지다. 갈 때부터 이 경호처가 저항이 있는데 일정 숫자가 가지 이만큼이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일정 숫자가 갔는데 이들이 저항을 하니까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전처럼 더 많은 숫자가 가야 된다. 그래서 확실하게 압도하고 제압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누가 힘을 실어줘야 되냐. 그래서 제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때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행안위에서 나서시죠. 그리고 우리가 또 법사위에서 검찰을 통해서 나서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가서 들어가야지 됩니다. 이미 제출 안 됩니다. 벌써 그 안에 증거가 어떻게 없어졌는지 어떻게 인멸하고 있었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지고 오고 증거 인멸한 것들은 다시 범죄로 구속사유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증거 인멸이 있다면 윤석열의 재구속사유도 또 나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좀 더 힘을 실어보자 이런 상황입니다. 실제 경호처 내부 이제 사정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국민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대통령이 머물던 공간에 있던 것은 철저하게 보안, 국가안보 차원에서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것은 직업적 의식이다. 이런 이야기 좀 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여태까지 경호처 다 취재했고 그게 다 팩트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연판장 사태도 사실상 주도한 아마 그 연판장 주도 세력 중에 가장 이분이 고창일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한 말이 다 맞았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어제 그 사안과 관련해서도 제가 되게 길게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보도 나온 거랑 너무 달라 솔직히 말하면. 예, 그래서 보도 나온 게 사실이라고 믿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상우 기자가 무슨 뭐 경호처 갑자기 대변인 됐나 이런 인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일단 경호처 내부 연판장 주도 세력이 생각하는 하는 말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짧게 좀 합시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일단 세 가지야. 이거는 어느 정권이라 하더라도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 자체를 완전히 오픈하는 건 서로 부담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협의가 있었던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도 완전 오픈한 적 없고 서별관 쪽에서 만나서 원하는 거 이렇게 주고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이건 경호의 기본 자기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른바 경호 본능이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압수수색 거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을 해요. 어제 우선 목록 작성했고 내일까지 최대한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랍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뭐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겠지? 그럼 시간이 지체된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이게 그냥 일반 서버가 아니라 비화폰 서버, 특수 서버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이걸 잘못해서 꺼내는 과정에서 이거 서버 통째로 줄 수는 없지 않느냐. 네. 요걸 이제 카피를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요게 내부 통신 직원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서버 관리 업체에서 와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를 논의하고 있는데 아마 밖에서 불러야 될 것 같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 있다. 이게 대체적인 내용입니다. 네, 오늘 서영교 의원님이 모처럼 나오셨는데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판넬과 관련해서. 이거 뭐 저희 보여주시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네, 저희는 이제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오늘 이 특검법, 네. 명태균 특검법, 내란 부결, 특검법, 네. 그동안 재의결 왔던 여러 가지가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네. 197명까지 올라갔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아깝습니다. 예, 둘다 진짜 197. 아깝습니다. 네. 그래서 내란 특검법이 197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부 다 너무 아깝네 이렇게 됐군요. 네. 너무 아깝고 그 다음에 명태균. 명태균 특검법 197표. 그러니까 2표가 모자랐어요. 예. 예, 제적이 299명이에요. 예. 3명이 없어서 299명이라서 2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2표가 없었죠. 너무 그래서 아깝네요. 너무 아까운데 근데 명태균 특검법은 4개가 무효표예요. 무효표가 4개니까 저쪽은 98표예요. 108명이잖아요. 저쪽이. 108명인데 98표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표가 이탈을 한 거예요. 그러네. 무효표를 내가 사실 오기 전에 무효표가 뭐 어떻게 썼길래 무효표야 이거 좀 찾아봤는데 체크는 못했어요. 그러면 그들 안에서는 홍준표,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오세훈 그리고 윤상현 등은 정리해줘라 이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내용은 다 정리해달라고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 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 기자회견을 했죠. 오케이. 안에서 전부 다 명태균 특검법 통과시키길 바라고 있다는 시그널을 다 봤어요. 그런데도 부결시켰으니 여러분은 심판을 받을 거예요. 이제 더 강력한 명태균 특검법으로 확실하게 처벌해 줄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고 제3자 추천 이제 이게 아니라 확실한 특검. 그렇죠. 이제 다시 하는 게 더 좋죠. 예, 잘 됐어 그렇습니다. 이제. 언제 다시 발의를 합니까? 이제 저희가 대선도 있고 그런데 저는 바로 발의합니다. 명태균 특검법 제가 대표 발의했거든요. 네. 제가 바로 대표 발의해서 제3자 추천안을 제3자로 하나 뭐 강력하게 저기 윤석열과 관계없는 곳에서 특검을 추천하나 뭐 안 되긴 마찬가지고 될랑랑 말랑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추천 받으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강력하게 그때까지만 해도 윤석열이 소환되지 않는 상태였잖아요. 네, 그렇죠. 소추권이 없었는데 지금은 윤석열을 데리고 오는 특검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 이제 발의를 하면 국회에서 일단 의결을 하는 건 언제쯤 지금 예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발의하면 이번 다음 주 정도에 대표 발의하겠죠. 다음 주 대표 발의하면 이게 이제 급하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숙려 기간 없이도 또 그 본회의 이제 법사위에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법사위 전체에 상정을 하면 그걸 이소위로 보내서 이소위에서 마저 만드는데 또 한 일주일 정도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4월 안에 의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빠르면.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회의 잡기 나름이라서 본회의가 잡히면 그렇게 의결을 할 수 있게. 21일 날 윤석열이 이제 공개되는 재판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겠네요. 네. 레티지아님께서 서영교 의원님만 나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파이팅! MJA님도 서영교 의원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서영교 의원님 응원하시는 분들 많은데 앞으로도 좀 자주 모시고 아주 시원하게 얘기 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역전의 용사들 벌써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목포 경영푸드에서 보내드리는 광어 전복 물회 밀키트 드시면서 한번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어 전복 물회 밀키트, 이거는 경영푸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드는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보내드린 재료를 넣고 비비기만 하면 요리가 완성이 된답니다. 광어와 전복은 슬라이스 회로 전부 손질해서 보내드리고 당일 공수한 신선한 야채 세트와 소스까지 드립니다. 물회 육수는 살짝 얼려서 초장을 조금 넣고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33,000원에 활광어 그리고 전복, 그다음에 이색 양배추, 그러니까 양배추 색깔이 2개라는 거죠. 그 이색 양배추 플러스 당근, 깻잎, 물회 육수로 구성을 했고요. 네이버의 경영푸드 또는 더보기 댓글 QR코드로 주문 가능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광고하면서 경영푸드라고 하는 곳에서 진짜 시켜봤어요. 저는 여기 방송 안 하는 고구마를 시켜봤는데 너무 달아요. 너무 달고 너무 맛있어요. 진짜 경영푸드가 아마 체계적으로 이런 큰 회사더라고요. 큰 회사라서 이걸 하시나 봐요. 네, 경영푸드, 목포 경영푸드에서 보내드리는 광어 전복 물회 밀키트 여러분 한번 써보시고요. 자,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은요,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고요,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주는 곳입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모두 해드리는 곳이고요. 저도 모든 보험 관련된 일이 있으면 여기다 의뢰해가지고 합니다. 1644-1236 또는 010-7612-3303으로 연락해서 현명한 보험 플랜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영가 의원님 지금 몇 분이나 구독자 늘었어요라고 에르메스 7일님이 말씀하셨고요. 일편단식님은 서영교 의원님의 사선의 관록에서 우러나오는 깊이 있는 말씀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4명이요? 아니 최승환님하고 예쁜 꽃길님께서는 지금 서영교 TV 구독했다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와, 그런데 오늘 섭섭합니다. 이제 10만 명이 넘으면요. 1000명 단위로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요. 다 100명 단위로 표시가 되지 않고 1000명 단위로 표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14,000분이 보고 계신데 서영교 TV 안 보신 분들 여러분 나가서 구독하고 들어올 때까지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니 나가서 진짜 간절히 좀 서영교 TV 오늘 10만 1000명을 만들어 드리면 좋겠습니다. 10.1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실제로 100명 단위하고 1000명 단위는 완전 다르죠. 아니 재미가 제가 이렇게 스픽스에 지난번에 나오고 나서 한 3,000분 그 자리에서 많이 늘었어요. 그 자리에서 많이 늘었는데 그날 집에서 이렇게 키면 100씩 늘어나는 거예요. 열면 100씩 여러분 이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중독이 돼서 열어보고 자다가 눈 떠서 열어보면 또 올라가 있고 또 올라가 있고 그래서 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스픽스에 너무 감사했던 건 그때 8,000 늘었어요. 며칠에 걸쳐서 8,000이 스픽스가 훌륭했는데 더 서영교 거니까 더 많이 늘었어. 그래서 8,000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재미로 살았는데 어제 10만을 딱 찍고 저희 막내 비서관이 의원님 10만 200명입니다. 그래서 집에 밤 11시에 가서 아무리 봐도 200명이 안 보이는데 10만만 보이고 그래서 밤 11시에 전화를 했어요. 너 아까 200명 얘기하더니 어디 갔니? 그랬더니 의원님 10만이 늘어나는 순간 200명이 10만 1000 이렇게 아니 박수를 좀 주셔야 될 게 여의도 10만이 구독자분들이 구독함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갔다가 들어오시라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밤샘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 누를 때까지 제가 대기를 하겠습니다. 와 그래도 정말로 오늘 10만 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10만 1000명이 되는 것은 확실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밤에도 열심히 저희들이 재방송 국내외 애청자 여러분 정계환 스픽스 노영희 TV를 위해서 서영교 TV 구독해 주셔야 된다. 오늘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고발TV도 해달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서영교 TV다. 서영교 TV. 나비효과님이 서영교 의원님 구독과 소액 후원도 했습니다. 와, 자 이렇고요. 제가 즉석해서 이상호 기자 그 재치나 순발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서영교 TV를 위해서 서영교 우리가 삼행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 어려운데. 어렵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지역구는 영원히 중랑 갑인가요? 네, 중랑갑입니다. 교육 수준도 높으시겠지만 이 의원을 뽑는 거 보면 정말 현명하신 분들입니다. 존경합니다. 교육
문자하기 진짜 어려운데 너무 스무스하게 넘어갔네. 저도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한번 해주실래요? 예. 지금 10만 1000이 넘었다고. 천 찍었대.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저도 삼행시 아무 준비하고 있지 않은데. 아 준비 안 됐군요. 자, 이제 진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서서 뛰는 사람이 알고 항상 날고 있다. 영원히 우리 옆을 지켜줄 사람. 이거 어려운데 마지막. 영원히 우리 옆을 지켜줄 사람. 마지막 예. 어려운 거 교체 정권 교체다. 이거 완전 기승전 정권 교체야. 저도 해주세요. 저도 해주세요. 네, 저도 해주세요. 자, 서슬퍼런 검찰 칼날 앞에서도 좋아. 일단 좋아. 영화 속 주인공처럼 이거 가능할까? 교체 정권 교체. 야 그러면 좋다. 사법고 씹은 사람. 사법고 씹은 사람. 부담되시죠? 천재. 자, 아니구나. 다시 시작. 서영교 사랑해요. 자, 영기 언니 사랑해요. 교체 정권 교체. 스픽스로 한번 저한테 주세요. 천재.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픽했습니다. 스픽스를. 우와. 스피디하게 교체. 네, 이거 아주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쇼츠로 돌리면 엄청 역시 서영교 TV가 최고다. 이재명이 가장 좋아하는 서영교 TV 화이팅이다. 서영교 화이팅! 교체 정권 교체. 와, 이 와중에 교가 있네요. 이 와중에 구독 좋아요도 지금 스픽스 많이 늘어가지고요. 좋아요가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대단하고 감사하고 의리 짱이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오늘 또 여러분들께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내일 봐요. 안녕.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